지금 이 손 잡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동네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그냥 조용한 68배 여자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도 벌써 8배. 이혼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심장이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이젠 편해질 나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혼자 남은 사람의 밤은 없었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넓어졌고 침대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날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침묵.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늦게 알았습니다.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고 아내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도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아무 말 없이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덮었습니다. 그저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손바닥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빼지 못했고 그도 급하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사람들이 보면 어쩌지?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보다 먼저 몸이 반응해 버렸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어도 잠자리에 누워도 나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 빠진 눈가.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걸을까요? 그날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간격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불편하시면 말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가락이 그의 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도망갈 시간을 주듯이 짧은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닿았는지 숨이 섞였는지조차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지만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을 잡았고 입술이 닿았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땐 세상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 같았는데 이 나이엔 세상이 먼저 고개를 젓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지금 이 나이에 웬 연애야, 이제 와서 설렌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절대 손을 잡지 않았고 눈이 마주쳐도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슴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숨긴다는 건 마음을 더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어졌고 나는 괜히 사소한 말에 예민해졌습니다.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그 말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래서 위험한 거겠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우리를 본 건 아닐지, 이 이야기가 언젠가 입에 오르내리진 않을지. 그런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그의 손을 떠올리는 순간 무력해졌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거절처럼 느껴져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부담드린 거면 말씀하세요. 그가 내 말을 끈뜻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겁이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아서 무섭다는 말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 나이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그날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 이 나이에 이런 마음 갖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마음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따뜻한 위로로 끝나지 않겠구나. 어딘가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사랑은 늦게 올수록 더 잔인해진다는 걸.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만나는 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계실까요? 그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서로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먼저 와 있었고 나는 늘 그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괜히 추울까봐 목도리를 고쳐 매고 있었는데 그가 말없이 내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손 또 차가워졌네요. 이번엔 주변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 순간만큼은 그의 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했던 키스였지만 그날의 키스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짧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아 있는 동안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로움이 만든 위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사람 하나를 통째로 끌어안는 감정이라는 걸. 키스가 끝났을 때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큰일 난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니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야. 누구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그 말들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감정이 계속 커지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는 어느 날 내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끝내고 싶어지면 미리 말해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끝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가 없는 내 하루가 아니라 그가 있는 내 내일을. 그리고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은 행복하기 전에 먼저 무서워진다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한참을 걸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해질수록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은 잃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 더 세게 붙잡게 되니까요. 어느 날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지면 더 수상해 보여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닿아 있었고 몸은 가까웠지만 표정은 철저히 아무 사이 아닌 사람처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불안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주변을 확인했고 소리를 죽였고 서로의 숨결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책임이 따라오는 감정이었고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주변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전화벨 소리에도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같은 자리에 앉아 나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이란 행복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해서 더 빠져드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약점까지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곧 우리 관계의 가장 큰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농담을 나누지 않았고 대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편안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를 보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만났고 그는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옷자락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내야 할 이유는 너무 많고 계속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죠. 서로를 놓지 못한다는 거.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를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별을 말하면서 키스를 했고 포기를 말하면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키스는 지금까지 중 가장 길고 가장 아팠습니다. 입술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다시 끌어당겼고 숨이 가빠질수록 이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다 망가져요. 그는 내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조금은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나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은 항상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부서뜨리면서까지 붙잡고 싶은 감정이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끝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나는 점점 버티지 못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작은 균열은 항상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일부러 만나지 않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척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벨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았고 조심스러웠고 무언가 이미 결정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없는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 끝났구나.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슬픔도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먼저 든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들켰다는 공포가 아니라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곁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곁에서 사라지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웃음을.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하나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별은 항상 울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그게 더 잔인합니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고 다시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예의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숨이 막혀 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빛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끝났다는 슬픔보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감정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을 정말 후회해야 할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거리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을 때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모두 사별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 끝내 하지 못한 말들, 남겨진 채 살아가야 했던 시간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혼자서 견뎌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잃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몰래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숨지 않고 죄책감에 움츠러들지도 않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 떠들지도 않는 방식으로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잡을 때도 서두르지 않았고 키스를 나눌 때도 젊은 날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오래 바라봤고 침묵을 편안하게 나눴고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완전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항상 불꽃처럼 타오를 필요는 없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걷기로 했습니다. 앞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한 채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값지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늦게 찾아온 감정이 있다면 그걸 꼭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응원받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비슷한 시니어의 이야기, 늦게 피어난 감정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소중하니까요.